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병에 대해서 얘기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론적인 걸 하는데 이거는 아무리 이론이 거창해도 경험이 안 좋아지면 안 되겠지, 그죠? 만일 저쪽에 저 사모님이 이렇게 찾으면은 시리고 통증이 오고 이런 게 뭐 5번 주에 그랬는데 제대로 해서 다음 주에 좋아지면은 실제 경험이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아무리 좋다 그래도 본인은 하는데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 이론이에요, 그죠? 이론밖에 안 돼. 결국은 이론이 아무리 거창해도 경험과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은 가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뭐 의학이나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고 자연 법칙을 배우는 거예요. 자연 법칙. 근데 우리 몸도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아요. 근데 사람들은 내 몸을 뭘로 지배하려고 애쓰는가 하면 내 생각으로 이걸 몸을 어떻게 해보려고 해요. 내 생각에 좋은 방법대로 하면은 내 몸이 따라줄 것 같은데 절대로 내 몸은 생각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럼 예를 들면은 우리 몸에 여러분 꿈 많이 꿉니까? 꿈? 꿈 속에서 우리가 꿈을 꾸는데 이거는 아니야 이러는데 계속 꿈꾸는 경우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밤에 자는데 소변이 마려워요. 근데 소변을 참다가 꿈속에서 아주 화장실에 가서 아주 시원하게 보고 있어.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거 아니야. 싸면 안 돼. 그러다가 배가 너무 아파서 딱 깨보면 오줌은 안 쌌고 다행히 꿈이었잖아. 그죠? 그러면 꿈속에서 내가 소변을 보는 한 사람이 있고 그것을 안 된다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몇 사람입니까? 우리가 뭔 일을 하는데 계속 누군가가 생각하는 그런 거 느낄 때 있지. 그죠? 쉽게 얘기하면 사람 몸에요. 머리가 2개 있어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머리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하나는 이 세상에서 모든 듣고 보고 경험한 것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판단해서 잘하는 이성을 형성해서 모든 걸 판단하는 이 뇌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얘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 몸 전체를 지배하는 뇌가 있어요. 그것이 무슨 뇌인가 하면 복부 두뇌라 그래가지고 뱃속에 있어요. 근데 이 뱃속에 있는 뇌는 온몸의 장기와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퍼져 있어요. 나무 뿌리처럼 뭉쳐있지 않고. 근데 이제 우리 몸은 생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복부 두뇌의 지배를 받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일을 하는가 하면 아침에 태양이 뜨잖아. 그죠? 그 다음에 난 12시가 되면 가장 높이 떴다가 해가 지고 밤이 되고 이 사이클에 맞춰서 일을 해요. 어떤가 하면 새벽이 되면은 몸을 일하게 하는 호르몬이 왕성하게 피 속에 들어가지고 몸을 활동하게 해요. 그래서 아침부터는 막 열이 생기고 열심히 일하다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해가 서산에 딱 넘어가는 순간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의 시동을 꺼버려요. 꺼버린다. 그러면 잠을 자게 되면요. 해지는 순간부터 위, 간, 신장 일을 안 해요. 어떻게 하느냐? 낮에는 막 일을 하면 맥박이 80번, 90번, 100번 뛰는데 자다가 일어나서 딱 짚으면 60번 돼요. 신진대사도 3분의 1 이하로 떨어지고 몸이 일을 안 해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아침, 점심, 저녁 중 언제 제일 많이 먹습니까? 저녁을 많이 먹죠. 그러면 해지는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내 몸을 일하게 하는 호르몬 대사가 퇴근하고 내 몸을 회복하는
호르몬이 피 속으로 출근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때 저녁을 딱 먹어서 위에 음식을 집어넣어주면은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얘들은 일을 안 하는데 음식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내하고 부부간인데 싸워요. 얘는 부인이고 얘는 남편이에요. 남편이 그럽니다. 당신 말이야. 지금 시동 끄고 위장 고쳐야 되는데 왜 밥 집어넣는다고 막 대판 성질을 내고 싸워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저녁에 늦게 먹고 자면은 밤새도록 개꿈이시다. 그런 경험 안 합니까? 자다가 꿈자리 어지럽다 하면 그날 저녁에 많이 먹었다.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소화가 안 되고 썩어버리니까 입에서 썩는 데가 나고 신장에서 독소를 못 빼주니까 몸이 부어버리겠죠. 그래서 이 자연 치료에 있어서 자연 법칙에 있어서 인간이 건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해가 졌을 때 위가 완전히 비게 해줍니다. 최소한 우리가 8시에 잔다면은 위에 음식이 6시간 정도 들어앉아 있어요. 그러면 2시 전에 모든 식사는 끝나줘야 돼요. 아무리 설마 그럴까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국에서 밤낮에 이렇게 적응하다가 지구 반대편 미국에 가가지고 밤낮을 적응하려고 하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상당히 어려워. 그죠? 거기에 적응하는데 한 일주일, 열흘 걸려요. 얘 같으면 금방 적응하고 싶은데 얘는 적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슨 병이든 어디가 아프든 맨 먼저 건강을 위해서 할 일은 100명의 의사를 찾기 전에 저녁을 굶다. 이 기초가 아니고는 다른 어떤 것도 도움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이 이제까지는 사람들이 뭐 관절염에 뭐가 좋고 두통에 뭐가 좋고 혈압에 뭐가 좋고 계속 그렇게 했지, 그죠? 근데 당뇨약도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고 혈압약도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고 이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나무를 하나 보면요. 나무가 꽃이 피고 자라고 잎이 나고 열매 맺는 거는 나무 뿌리에서 올라오는 수액에 의해서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어요. 나무의 수액은 사람의 뭐와 같습니까? 피와 같아요. 그럼 우리가 할 일도 무슨 병에 뭐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어떻게 좋은 피가 만들어지고 잘 순환되게 할까? 그거 하나에만 초점을 탁 맞춰. 그럼 음식이 피가 되니까 음식을 가려야 되겠지, 그죠? 근데 음식을 가리는데 생각이 좋은 음식, 또 새치 혓바닥을 만족시키려고 하면 이건 답이 없어요. 얘는 자기 몸에 좋고 나쁜 걸 분별하는 분별력이 없어요. 느낌이 좋으면 좋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소화기관이 입에서 항문까지가 한 10m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무슨 소화액이 제일 많이 나오는가 하면 곡식 소화액이 거의 90%예요. 탄수화물 소화액. 그 다음에는요. 단백질 소화액은 탄수화물 소화액의 10분의 1. 섬유질, 채소 이런 섬유질 소화액은 0%. 저기 우리 사모님이 손이 날이 추우면 털해지고 통증이 오고 저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레이노드씨 병 증후군 가까워요. 저게 심하면 이게 손끝이 다 겨울 되면 아주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근데 저런 경우는 대개 질소 중독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질소가 제일 많은 게 뭘까요? 과일, 생과일, 생채소. 그런 거 좋아하십니까? 왜 그걸 먹으면 저렇게 될까요? 예를 들면은
이 혈액순환에 있어가지고 폐가 이제 산소가 들어가는 통로인데요. 헤모글로빈이 폐에서 산소를 받아 온몸에 이제 운반을 해줘야 되는데, 연탄가스가 이제 0.1%, 0.1% 상태의 연탄가스만 있어도 우리가 빠르면 30분, 늦으면 4시간 내에 다 죽어요. 산소가 21%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헤모글로빈은 산소와 이렇게 결합하는 것보다 일산화탄소하고 결합력이 300배나 강하기 때문에 산소가 있어도 일산화탄소와 결합해서 산소 부족으로 죽어요. 근데 질소가 들어가면, 질소는 질소 분자 하나에 산소가 3개, NO3인데요. 이 우리 입과 위장에 아질산균이라는 여러 다양한 이제 미생물이 사는데, 질소가 소장에서 흡수돼서 구강과 위장으로 분비될 때 아질산균이 질소와 결합이 되면 산소를 하나 띠뿌려요. 그러면 아질산염입니다. 소세지, 햄, 어묵 사서 이렇게 보면은 거기 아질산염, 나트륨, 육가공 식품의 방부제예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고기 잘못 먹어버리면은 그 독성이 근육을 마비시켜버려요. 뭐 입이 돌아간다든지.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고기를 가공식품 할 때는 반드시 아질산염을 첨가하는 겁니다. 생채소나 생과일을 먹을 때 들어오는 아질산염은 육가공식품의 첨가물로 쓰는 아질산염의 몇십 배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질산염에 중독이 된 줄 어떻게 아느냐? 아질산염은 강력한 이뇨제예요. 그래서 우리 요즘 뭐 원래 배 싸지 그죠? 그거 갖다가 막 한 개씩 먹고 나면 소변 어때요? 과일 요즘 먹으면 소변 엄청 봅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소변을 본다 이러면 아질산염 중독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질산염하고 헤모글로빈이 결합이 돼버려요. 왜냐? 헤모글로빈하고 산소 결합보다 헤모글로빈하고 아질산염 결합이 270배나 강하니까. 그래 되면은 몸에 먹은 음식의 당을 태우기 위해서 산소가 필요한데 산소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냉체질이 돼요. 나는 건강에 좋다고 먹는데 몸이 춥고 소변 자주 보고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이 되니까 어디 안 부딪혀도 그냥 이상하게 멍들 때가 많고 날이 조금만 추워도 손이 시퍼래지면서 아주 심할 때는 이게 뭉쳐가지고 손끝이 막 보라색이 돼가지고 아프지.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일반적으로 푸른 정도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청색증이라 그래가지고 매트 헤모글로빈증이라고 합니다. 그게 더 심해지면 이제 레이노드시가 돼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은 생거는 어떤 것도 안 잡숴야 돼요. 과일이나 생채소는 안 잡숴요. 채소를 익히면 질소가 반 이상 줄어들어요. 더 좋은 거는 말린 시래기 같은 거는 소실되고 없으니까 그런 거 위주로 잡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산소가 부족이 되면 이게 먹은 음식의 당을 태워내지를 못해요. 아궁이에도 산소가 들어가야 뭐 연료가 타잖아. 그죠? 그래 되면 이 당이 태워지지 않고 축적이 되면 기름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나는 고기도 안 먹는데 병원에 가보면 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 중성지방 수치가 높다. 아니 내가 비만도 아니고 마른데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걸 흔히 마른 비만 상태라 그죠? 나는 고기 안 먹는데 왜 혈관에 기름이 낄까? 당분이 농축된 것이 지방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제 좀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고기 같은 거, 또 생선 같은 거, 식물성이라도 단백질 소화액은 거의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안 먹는 게 좋겠죠. 그죠? 네, 특히 육류나 생선은 우리가 먹고 화장실 가보면 냄새가 어떻습니까? 막 썩는 데가 나. 실제로 썩어버려요.
그 정도 썩는 걸 식탁 위에 올려놓고 안 먹으면서 먹어 썩히면 안 돼요. 이거 좀 주의하시고.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음식을 먹었을 때는 좋은 피는 만들어져요. 근데 혈액순환이 안 돼요. 혈액순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으로 돌리면 됩니까? 운동을 해야 됩니까? 봄에 말이죠. 봄바람이 불 때 나무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흔들려서 운동을 하니까 수액이 올라가서 이제 새싹이 납니다. 근데 우리 몸의 혈관 길이가요. 12만 킬로입니다. 12만 킬로. 12만 킬로면은 지구 한 바퀴가 3바퀴니까 4만 킬로니까 지구를 3바퀴 돌려요. 근데 피가 20초 만에 한 바퀴 돌아요. 시속 1초에 60m, 시속 200km 이상으로 달려요. 근데 이 혈관이 얼마나 가늘면은 지구를 3바퀴 돌리겠어요. 근데 그 혈관에 이제 노폐물이 끼고 순환이 안 되면 아무리 음식을 잘 먹어도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혈관을 이제 청소하기 위해서도 이제 볶음국식이 필요한데요. 기름때 제일 잘 분해하는 거는 피누예요. 근데 우리가 피누를 못 먹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 피누가 없을 때는 볏짚이나 콩깍지 이런 거 태워가지고 그 체에다 물을 보면 이렇게 누런 물이 우러나요. 거기다가 뭐 어떤 뭐 짐승을 잡은 지방도 되겠지만 콩기름이나 이런 걸 넣고 끓여가지고 계속 졸이면은 거기에서 피누가 만들어집니다. 그 양잿물하고 기름하고 섞어서 저어놓으면 피누가 되듯이. 그래서 우리가 이 볶음국식을 먹으면 탄산칼륨이라는 천연제물이 많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서 이제 비누가 된다는 거. 그래서 아마 한 두세 달 꾸준히 먹다 보면 이제 우리 선생님 말대나 몸에 지방도 분해해버리고요. 아마 금방 좋아질 겁니다. 목욕탕 가도 때가 안 나오고 속에서 분해해버리고 혈액순환도 잘 돼서 뭐 치매라든지 아니면 뭐 중풍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예방될 수 있고. 근데 보험 들어가지고 병든 다음에 뭐 보험이 회복시켜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보면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 제일 많이 광고하는 게 보험이에요. 사람들은 방편이 없으니까 보험이 뭔가를 해줄 것 같지만 실제는 해주는 게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는요. 이제 저 사모님이 혈액순환이 좀 잘 되게 하려면은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볶음곡식을 먹는 이유는 이 시대마다 영양에 대한 개념이 달라져야 돼요. 한 4, 50년 전, 그전 세대에는 이 미네랄이라는 광물이 굉장히 풍부했어요. 이제 우리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 중에서 이 5대 영양소 중에서 미네랄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금, 은, 동, 아연, 구리 이런 금속 원소입니다. 이게 자연계에 한 90여 종이 있는데요. 이 원소들이 몸에 충만하면은 체력이나 면역력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질병도 예방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생리 기능이 굉장히 잘 돌아가요. 호르몬 대사가. 그럼 이 미네랄이 어디에 제일 많은가 하면 기본적으로 가장 골고루 들어있는 물질이 바닷물. 90여 종 중에 바닷물 속에 86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닷물로 만든 천일염을 잘 먹는 게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집에서 건강식 하면 현미밥 많이 안 먹습니까? 우리 선생님은 현미밥 안 드세요? 현미밥 먹는 거하고 흰쌀밥 먹는 게 차이가 뭔가 하면은, 이 현미 껍질 속에 미네랄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현미밥을 먹게 하는데,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돼. 왜 그런가 하면, 검정살 밥해 먹고 우리가 화장실 가보면 대변이 어떻습니까? 옥수수 쪄먹어도 그냥 나오고. 현미밥도 자세히 화장실에 가서 보면 모양 그대로 나올 때가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현미 껍질이 섬유질인데 인체에는 그 섬유질 소화액이 전혀 없다. 0%. 그걸 하루 종일 씹어가지고 그 섬유질의 세포를 깨뜨리고 그 안에 미네랄을 뽑아낼 기능은 우리 몸에 없어요. 그럼 이 미네랄을 어떻게 분리되어 나오는가 하면 타서 제가 돼야만 분리되어 나와요. 타서 제가.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밥해 먹고 난방하는 거 전부 다 나무 떼 가지고 밥해 먹고 그 제가 다 어디 갔습니까? 농토로 갔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희들 어린 시절에 우리 어머니 세대는 한 집에 애 잘 놓는 집은 막 10명도 놓고 열을 낳아도 그냥 젖도 잘 나오고 다 잘 컸어요. 요즘은 뭐 10명 놓으라 그러면 죽으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전기가 이제 시골에 들어오고 산업사학이 발달되면서 농촌 인구가 이제 도시로 빠져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뭐 연료도 나무 대신 기름이나 뭐 전기나 이런 걸로 써버리니까 이제는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요. 불탄 재가 농토에 가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거의 농토에 뭐가 바닥이 났을까요? 미네랄이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 어릴 때만 해도 영양하면은 고기든 밥이든 좀 많이만 먹었으면 좋겠어. 우리도 옛날 롯밥그릇 여섯 보면 이만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 밥그릇 속에 밥이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겉에 나오는 게 어떻습니까? 더 많았다고요. 그래 먹고 지게지고 힘썼어요. 그죠? 그 시절 생각해가지고 요즘은 자꾸 많이 먹어봐야 이 시대는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미네랄이 많아. 그래서 영양하면 옛날 생각만 해서 자꾸 뭐 단백질 많이 먹고 밥 많이 먹는데 그 기름으로 바뀌어서 혈관만 막아버리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은 넘치고 반대로 뭐가 모자라는 시대인가 하면 미네랄이 모자라요. 미네랄이 모자라는 첫째 증세가 뭔가 하면 여성들은 생리 때가 되면 나는 뭔가 자꾸 먹고 싶다는 사람들. 어느 날 뭐가 자꾸 먹고 싶어 보면 생리 때다. 생리 때다. 이 호르몬 대사를 위해서 미네랄이 필요한데 미네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생리통이 있다든지 생리 때 뭐가 먹고 싶다든지 아니면 저녁이 돼가지고 해만 지면은 뭐가 자꾸 먹고 싶어서 저녁을 안 먹으면 잠이 안 온다는 사람. 이 신진대사 호르몬이 퇴근하고 치유하는 호르몬이 분비될 때 변화가 일어나줘야 되거든요. 미네랄이 필요한데 없으니까. 그럴 때는 다른 거 먹지 말고 소금물 있죠. 선일염을 이렇게 물에 타서 조금씩 마시면 몇 모금 안 마시면 이제 먹고 싶은 게 사라져요. 소금이 미네랄입니다. 근데 그때 막 밥을 먹든지 뭐 고기를 먹든지 해버리면 이제 비만이 시작돼요. 안 좋은 건 더 넘쳐버린다. 이제 그런 의미보다는 이제 병원에 가면 민결이 주사를 놔주잖아요. 그 0.9% 소금물입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이에요. 70kg 같으면 77이 49, 49kg 하면 50kg 정도가 물이라고 합시다. 그럼 50kg에 0.9%면 5, 9, 45, 450g의 염분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1000여 종의 세균이 1kg씩 있기 때문에 항상 방부제로 소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래나 코가 이게 고름이거든요. 백혈구죽은 시체인데
우리 어릴 때 이렇게 코 후벼가지고 먹으면 맛이 아주 좋았어. 그죠? 가래 맛도 찝찝하고, 이게 균이 염증을 일으킨 곳에는 항상 소금으로 이렇게 점해놨어요. 고등어 생선 점이듯이. 근데 이걸 지금 내가 의식적으로 소금을 안 먹어버렸다 합시다. 그럼 우리 몸의 방부제가 크게 세 가지예요. 소금, 당분, 술. 딸기나 오디는 소금에 담아 놓습니까? 설탕에 담아 놓습니까? 네, 설탕도 방부제. 그 다음에 인삼이나 더덕은 소주에 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소금을 안 먹으면은, 나는 막 단 음식이 맛있고 땡겨 이러면 소금 부족이죠. 소금이 부족할 때 또 다른 방부제로 단 음식이 땡기고 술이 땡기고. 그럼 소금이 부족할 때 첫째 증세는 염분이 부족하면 위에서 물을 흡수를 못해요. 그래서 배에서 꿀꿀꿀꿀 하고 도랑물 내려가는 소리가 나면 염분 부족. 염분 부족은 미네랄 부족이기 때문에 음식을 잘 참다가 한 번씩 폭식하는 성격이세요. 그 다음에 이게 마그네슘이나 이런 이제 미네랄이 부족하게 되면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서 손발이 저리거나 쥐가 나도 소금 부족. 크게는 아마 배에서 누워있는데 배에서 꿀꿀꿀꿀 나면 이건 이제 소금 부족. 그럴 때 있습니까? 우리 선생님 군에 가가지고 구보할 때 뭐 주지요? 소금 주지요. 그 말은 소금을 해롭다는 게 아니고 소금이 해로운 게 아니고 저녁을 먹어서 해로운. 혈압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혈압이 올라가는 원인은 신장이 망가졌어요. 그러면 집에 가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신장이 망가져서 1시간에 노폐물을 피를 2번씩 걸어서 빼줘야 되는데 이 독소를 못 빼면 몸이 붓게 돼요. 그럼 우리가 아침, 점심 좀 짜게 먹고 저녁을 굶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의 상태하고 싱겁게 먹고 저녁을 좀 많이 먹고 잤을 때 아침에 몸의 상태하고 뭐가 다를까요? 실제는 저녁을 먹어서 몸이 붓고 신장이 망가지고 혈압이 올라요. 왜요? 이 체가 이렇게 막혀버리니까 냉면찌개에 냉면 뺄 때처럼 혈관에 압력을 줘버려요. 레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서. 그러면 이게 혈관에 압이 들어가서 혈압이 높은 건데 하루만 경험해봐도 그건 압니다. 저녁 굶으면 혈압약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건강이란 것은 생각이 아니고 육체의 활력인데 소금 먹은 사람하고 안 먹은 사람하고 삽질하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소금 먹은 사람이 이기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다른 건 다 좋다는 말이 없어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소금을 끊을 게 아니고 저녁을 끊을. 그래서 이 생리학이 제일 발달한 소련에서는요, 아침은 잘 먹고, 점심은 친구하고 나눠 먹고, 저녁은 원수한테 주라. 사업하다 보면 돈 뗄 때 있잖아. 그죠? 얼마나 속상합니까? 머릿속에 집어넣고, 온갖 욕하고 퍼부어도 꿈쩍 따르잖아요. 이 내 돈 띠먹고 간 그 친구보다 더 나쁜 원수가 저녁 식사. 그냥 늦은 저녁은 죽음으로 끝나는 병의 시작이. 중국 속담에는요. 아침은 하늘의 식사하고 점심은 인간의 식사하고 저녁은 귀신의 몫이라고. 유교 문화에서 제사를 밤에 몇 시에 지냅니까? 12시 그지요? 그때 제사 지내고 뭐 먹고 자서 아침에 속 편한 사람이 있어요? 없거든요. 그래서 이 해가 졌을 때 음식을 먹게 하는 것처럼 치명적인 게 없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저녁에 사랑한다고 먹이지요?
어른도 저녁 먹고 나서 자면 꿈에 시달리는데 손주들 봐가지고 이쁘다고 저녁에 뭐 줘봐요. 얘가 가위에 눌려 어릴 때 그 꿈에 가위에 눌린 거 기억 안 납니까? 좀 저녁 먹을 애들 밤에 꿈에 헤매니까 그 기운만 먹이고 포령만 먹일 게 아니고 뭐를 안 줘야 돼요? 저녁을 안 줘.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베푸는 가장 잔인한 친절이 저녁 식사.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도 우리가 이제 볶음국식을 먹는 거 미네랄 때문에 먹어요. 저희들이 밖에 잡니다. 밖에 자는 것도 미네랄 흡수 때문에 밖에 자요. 공기도 그렇지만.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공기는 절연체예요. 전기가 흐르지 않아요. 그렇지, 그죠? 그럼 여러분, 이 비가 오려고 할 때 천둥 치고 번개 일어나는 거 봅니까? 그 왜 일어날까요? 공기 중에 광물 이온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전선 두 가닥 되면 스파크 일어나듯이 스파크가 일어나. 근데 공기 중에 어떻게 금속 이온이 있을까? 우리가 밤에 자다 별똥별 떨어지는 거 봅니까? 원래 초에 그랬죠. 소련에 막 운석이 뭐 큰 엄청난 게 떨어져 가지고 사람도 많이 죽고 뭐 몇백억 피해가 났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운석이나 유성우나 별똥별들이 지구로 계속 떨어질 때 그 원석 속에 광물이 불에 타면서 그 이온이 공기 중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호흡을 통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오행설에서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간은 목이고 심장은 화고 폐는요. 폐는 쇠금자를 써요. 쇠금자. 금속 이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 잘 때 금속 이온이 호흡을 통해 들어와서 몸에 전기력을 주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겠지. 그래서 우리 사모님도 주무실 때 집에 주무시더라도 문을 좀 열고 자야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밖에 잘 나가면 이제 열이 나야 되는데 아침, 점심, 곡식 위주로 잘 먹고 저녁을 굶어주면 이것이 장에서 띄워질 때 열이 많이 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저 사모님 같은 경우는 한쪽이 지금 너무 순환이 안 돼요. 그죠? 너무 순환이 안 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여기 웅계리라는 곳에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오시는 여자분이 있는데, 열이 자꾸 위로 오르고, 밤에 소변을 자주 보면서, 발이 시려 잠을 못 자요. 보일러를 안 떼고 자는데, 이게, 열은 위로 올라가서 얼굴에만 뭐가 나지, 밑으로는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 몸에서 우리가 접하는 모든 자연 물질 중에서 전기의 전도나 열의 전도가 제일 빠른 물질이 뭘까요? 금, 은, 동 중에 뭐가 제일 전도가 좋을까요? 은이 최고입니다. 단지 은이는 산화가 좀 빠르고요. 그 다음에 금인데 금은 늘어나는 성질. 이것은 이제 금이 최고고 전기의 전도력이라든지 열 전도율은 은을 따라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저 사모님이 이거 보입니까 이게? 이게 뭐 같아요? 은 목걸이 우리 선생님 오늘 하나 해주세요. 그리고 은 팔찌 하나 해주고 반지 하나 끼워주고 발목에다가 이 목걸이 하나 해서 딱 감아줘 보세요. 하루만 지내도 거의 없어져 버려요. 안 좋은 쪽에다가. 그쪽으로 훨씬 더 에너지가 많이 가면서 그게 없어져 버려요. 이게 성경에 보면요. 구약 성경에 성소라는 게 있어요. 성소. 교회 다니세요? 성소가 뭔지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그 장막 성전인데요. 성소에 보면은 그 번제단이라든지 물을 담는 그릇이라든지 촛대라든지 떡상이라든지 법기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금, 은, 노수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그 성소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 몸에 뭐가 필요한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실제로 암 환자 있지 않습니까? 암 환자. 암 환자는 간이나 이 내장 기관에 은의 함량이 10분의 1에서 20분의 1밖에 없다. 이 세상에서요. 항생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모든 균을 살균하는데 은을 최고로 썼어요. 은은 모든 균이 접촉돼서 6분 내에 다 죽어요. 350여 종의 세균과 바이러스도 그냥 다 사면 돼요. 내성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럽에서는 아이의 탯줄을 자를 때는 은 이온수에다가 가위를 소독해서 자르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미국 FDA에서도 이걸 정식으로 허용했어요. 이게 옛날부터 내려오는 천년 항생제, 항균제, 항바이러스제였어요. 근데 이제 이 항생제가 발견되고부터 사람들이 안 쓰기 시작한 거예요. 유럽의 인구의 거의 절반이 죽었던 패스트가 돌았을 때 네덜란드의 왕족들은 아무도 패스트가 안 걸렸어요. 왜? 그 사람들은 다 뭘 썼어요? 부자니까 은접시 다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살균력이 강한 것이 뭔지 압니까? 꿀입니다. 꿀이. 우리 몸에 구리이온이 단백질 합성에 가장 필요해요. 저 사모님 아마 목걸이 오늘 하시면 오늘부터 잠 잘 옵니다. 전자파 제일 잘 막아주는 게 뭐예요? 금이 아니고 은이에요. 저 큰 보석상에 가가지고요. 목걸이 하나 할 수 있어요? 물어보래요. 시급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하도 싸니까 이제는 보석 가게에서도 취급을 안 해요. 실제 우리 생활에 원하기만 하면 금방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은이 우리 몸 속에 적정 수치가 있어야 각종 바이러스, 곰팡이, 세균의 생성을 억제해서 염증을 막아주고 그 염증으로 인해서 오는 암을 억제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꼭공국식으로 집어넣어도 결국은 밖에 자도 우리 몸에 제일 부족한 것이 은하고 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밥 먹는 음식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밥 먹는 도구도 중요해요. 이해됩니까? 그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무슨 변에 찔는지 아세요? 은비녀 찌르고 은가락지 끼고 음식을 하면은 살균이 될까요? 자연이요? 자연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옛날을 요즘은 이제 그 방자육이라 그러죠. 녹그릇이 재질이 좋은 걸 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안 닦아도 녹이 쓰고 이러지 않으니까 녹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은수저 하나씩 써보면은 완전히 다. 이거 어떠세요? 우리 오늘 여기다 밥 먹을 겁니다. 국그릇. 이거 살 수도 있어요. 이거 7만원 가는데 우리 6만원 팔라고 몇 개 가져왔어. 원하는 사람.
여기다 물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좀 이따 마시면요, 논내가 납니다. 이 이온이 실제로 지금 그 수조 있잖아요. 생선회 파는데 비브리오균을 이걸 넣어놓으면 다 죽어버립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 바닷가에 가면 가두리 양식 하잖아요. 가두리 양식. 그 나이롱 그 줄을 가지고 그물을 짜놓으면 이게 해초가 붙어가지고 태풍이 치면요, 이게 뒤집어져가지고 고기가 다 죽어버리고 방법이 없대요. 근데 요즘 어떻게 하느냐? 돈이 비싸도 구리 가지고 그물을 만든대요. 그렇게 해놓으면 이 구리는 어떤 미생물도 와서 살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옛날 어른들이 미나리 있죠, 미나리. 미나리에 뭐가 많아요? 거머리를 갖다 녹그릇에 담든지 아니면 그릇에 담아놓고 노수자나 녹그릇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거머리가 튀나와 다 죽어버려요. 뼈가 없는 동물에는 독이 되고 척추가 있는 생명체에서는 영양이 되는 게 이 쿨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한 사람당 몸 안에 천여 종의 세균이 1kg씩 있다는 거예요.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이런 것들을 소멸시키고 염증을 생기지 못하게 하는 거. 요즘은 정신병 있죠. 불안, 초조, 우울, 염려. 이게 원인이 옛날에는 정신과 약을 줬는데 실험을 해봤어요. 이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혈압 검사를 해보니까 염증 수치가 대부분 높아요. 그래가지고는 우울증, 정신질환 환자들에게 우울증 약을 주지 않고 항생제나 항바이러스제나 항곰팡이제, 염증을 억제하는 약을 줬더니 정신병이 좋아져요. 무슨 얘기가 하면 몸에 어딘가에 염증이 생길 때 염증으로 인한 독소가 신경을 건드려서 불안, 초조, 우울, 염려가 온다. 그래서 요즘은 정신질환도 염증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요즘 항생제가 내성이 생겨서 안 듣지 않습니까? 근데 실험을 했어요. 항생제를 투여할 때 은이온수하고 같이 투여를 했어요. 은하고 같이 항생제를 투여했더니 항생제 효과가 몇 배나 날까요? 신문에 나왔는 거 못 봤어요? 방송이 안 나옵니까? 은하고 투여하니까 1000배, 100배도 아니고 몇 배요? 1000배요. 그럼 우리 몸에 항생제가 효과가 없고 항암제가 효과가 없고 항바이러스제, 항곰팡이제가 효과가 없는 게 항생제가 없을까요? 아니면은 은이나 동이 모자랍니까? 광물이 바닥에 광물. 여러분 은수저 한 벌 사면은 죽을 때까지 쓰면은 그 다 따라 버립니까? 대를 물려줄 수 있나요? 집에 은수저 없는 사람 거의 없지, 그지요? 장롱 숟가락이라서 그렇지 거의 다 있어요. 파내가지고 먹으면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그냥 그거 왜 먹을까 했는데 이제는 이유를 알잖아, 그지요? 그래서 보화가 감추어져 있었지만 우리가 모르고 살았고,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은을 차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은수저나 또 녹그릇을 통해 가지고 몸 안에 금속 이온을, 전에는 이 금속을 갖다가 뭐라 그런가 하면요, 광물로 분류했어요. 소금에 광물이 많잖아요. 그거 먹는 거 아니라 그래가지고 모든 음식을 먹는 큰 제과점이나 과자 공장에 혜태나 롯데 국가에서 못 쓰게 했어요. 금속을 어떻게 음식에 첨가하냐 해서 광물 다 뺀 연마 나트륨만 쓰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게 필요한 걸 인식하니까 이것도 이제 광물자원공사에서 이제 농림부로 이전해서 이제 천일염을 먹게 하면서
야, 이거 그러고 보니까 이게 필요한 거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회분도 참 필요하다. 이게 옛날에는 영양이라 안 그랬어요. 회분이라 그랬어요, 회분. 타서 제가 돼야 분리 나오니까 회분이라 그러다가 이제 서양 사람들이 야, 이거 좀 꼭 필요한 미네랄 같아. 그래서 미네랄. 근데 그 아주 조금이는 아주 미량이지만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또 미량 원소. 이렇게 이름을 자꾸 붙이다 보니까 요즘은 아유,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미네랄이 너무 중요해. 이렇게 해서 뭐라 그런지 압니까? 아예 금속 영양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영양 금속이라 그러든지 금속 영양이라고. 이 시대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은 넘쳐요. 뭐가 모자라요? 미네랄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볶음국수 먹고 밤에 밖에 자서 금속 이온을 흡수하고 녹그릇에 밥을 먹고 은수저로 사용해야만 되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왜요? 농토의 바닥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핵심을 알면은 의지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 예를 들면 모든 암은 염증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다 암 걸릴까봐 다 벌벌 떠고 염증에 불안해 그래요. 그럼 그 염증을 억제하는 은과 구리가 충분히 공급된다면 해결돼 버리잖아요. 여기 우리 저 가락시장에서 저 조합장님이시, 예, 갑상선암, 뇌수술, 당뇨, 본인이 걸어가다 다리가 본인이 넘어져요. 3년 됐거든요. 암 환자 같아요. 건강하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만히 세보면 이 집은 돈 든 것도 없어요. 지금도 저녁 안 먹어요. 밤에 잘 때 볼라도 안 떼요. 고기도 안 먹어요. 그죠? 얼마나 건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병을 치료하려고 하지 말고 삶을 바꿔야 됩니다. 삶.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생각이 좋은 것이 아니고 몸에 필요한 것이 뭔가를 찾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시대는 미네랄인데 그것만으로도 이제 그것으로도 부족한 시대니까 은이나 구리가 우리 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예요. 그리고 구리하고 같이 합금을 만드는 주석은 이 세포의 산화를 막아주는 엄청난 그 항산화, 이 녹슬지 않게 하는 그런 작용이 있어요. 세포의 산화를 막아주니까 굉장히 유익이 될 거예요. 세포가 손상이 되면 유전자가 변이 되는 거예요. 막아주는 물질을,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주석이니까. 그래서 그렇게만 한다면은 뭐 제가 봐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 집에 은수저 있어요? 없어요. 사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은수저 해봐야 20만 원 안 갑니다. 백화점에 가면 한 40만 원 넘지만은 그 다음에 뭐 목걸이 하나 사야 그 한 10만 원이면 떡을 치고도 남아요. 돈 그리 안 비싸고 평생 내가 저건 노수저. 예, 노수저는 뭐 한 3만 원밖에 안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해서 뭔가 이제 전반적으로 바꿔준다면은 간단하죠. 우리가 이걸 계속 우리가 하는 거는 세포를 쪼개서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 법칙을 따라서 우리 몸을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해봐요. 그걸 우리가 재현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틀림없는 값이 떨어진다면 그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내가 다시 옛날로 되돌아간다 이런 생각보다는 생활 속에서 몸이 없으면 가족도 없고 사업도 없고 명예도 다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좀 생활을 바꾸고 개혁하면서 또 질병으로부터 회복되는 좋은 경험이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